안녕하십니까. 카페 창업 이런 거 몰랐지? 크레이지 커피 배우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이태리 머신 베제라를 취급하고 있는 인파트라는 회사에 찾아왔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는요, 좀 베제라라는 머신이 어떤 머신이고, 그리고 좀 기능적이거나 오히려 가격적으로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그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왔어요.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지금 뭐 이리저리 머신을 설치하고 있는데요. 지금 이파트의 이제 베제라 머신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시는데 또 익숙치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고 이제 머신 장비를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베제라를 좀 어느 정도 소개를 시켜주고 있고 또 이제 구입을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건 왜 그러냐면 실제로 써보시면 오히려 기능적인 부분하고 가격적 부분이 좀 잘 절충이 됐다? 잘 맞다?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좋아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요. 지금 뭐 베제라하고 그러니까 제 인파트라는 회사와 저희가 어떤 뭐 관계가 있냐? 뭐 이런 거 아닙니다. 저도 비용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비용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단 한 푼도 지금 받지 않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. 물론 뭐 저희가 뭐 지금 한두 군데 뭐 소개시켜 드린 건 아니잖아요. 여러 군데를 지금 계속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하고 앞으로도 이 회사 말고도 더 많이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우선적으로 인파트에서 나온 이 베제라라는 머신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그리고 뭐 지금 뭐 소개 영상에 앞서서 일단은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이제 머신이나 장비가 있으면 어떤 업체든지 어떤 브랜드든지 일단 저희한테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꼭 글을 뭐 영상을 찍고 그 장단점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바로 영상을 한번 볼까요? 자, 일단은 지금 여기 랩실이죠? 이 파트에서 이제 랩실인데 여기 들어와서 이제 제가 직접 설명하는 거는 좀 아니거든요. 왜? 저는 기능을 요즘 잘 모릅니다. 제가 현장을 좀 잘 안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그 김영수 팀장하고 이제 저희 회사의 머신 파트 팀장하고 여기 이 파트에 계시는 팀장님하고 같이 이제 머신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그럼 그때 한번 보실까요? 아유, 반갑습니다, 팀장님. 네. 반갑습니다. 일단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기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전문가를 모시고 이 머신에 대해서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팀장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베제라 커피 머신 한국 에이전시에 하고 있는 인파트의 송경민 팀장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그 옆에 안녕하십니까. 크레이저 커피에서 머신 담당을 하고 있는 김영수 팀장이라고 합니다. 예, 아이고 참. 뭐 팀장님 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저희는 이 머신을 우리 매장에서 지금 우리 랩실에서 교육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 알아요. 저희가 이제 모른다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하지만 네. 뭐 기능적인 면을 제가 워낙 이걸 메인으로 안 쓰기 때문에 저는 메인을 안 쓰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뿐이지 어떻게 보면 김영수 팀장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안에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걸 잘 알지만 이걸 보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몇 가지 특징, 장점, 뭐 단점은 나중에 얘기하고 단점을 얘기하고 장점을 먼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. 네. 네,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명이 이제 아카디아 디스플레이라는 이제 모델이고요. 개발된 지는 이제 한 6년여 돼가고 있고요. 공식적으로 이제 판매가 시작된 거는 이제 한 1년 정도 돼가고 있고요. 6년이 됐는데. 네. 이제 6년 전에 이제 베제라사가 세계 최초로 특허를 낸 게 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가변한 머신들이 이제 타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가변한 머신들은 이제 바리스타의 역량이나 실력으로 인해서 추출을 내가 봐가면서 순간적으로 수동으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좀 실력이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면은 제대로 그 머신들을 사용을 못하는 친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제라사는 그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그 가변압에 대해서 프로파일을 저장할 수 있게끔 그거에 대해서 특허를 냈습니다. 지금 화면을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, 이쪽 그룹에 지금 제가 가변압 설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. 그룹을 선택하고요.
자, 이쪽에 이제 이쪽 그룹의 각 버튼별로 제가 가변압을 설정해 놓은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여기서 첫 번째 이 버튼이 11기압을 추출했다, 6기압을 추출했다, 8기압을 추출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 놓은 겁니다. 11, 6, 8이 지금 말씀하신 거죠? 예. 그럼 제가 이거를 설정을 바꾸고 싶다. 11, 8, 6 요거를 누르면, 에디트를 들어가면, 자, 이게 지금 투샷 기준으로 양초 토탈 69mm 추출 중에 제가 가변압을 설정을 해 놓은 값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자, 첫 번째 구간은 인퓨전 기능입니다. 저는 3mm를 3초 동안 인퓨전 기능을 넣었고요. 첫 번째 구간 11기압을 22mm로 추출하다가 두 번째 구간 22mm를 8기압의 압력으로 추출하다가 22mm를 6기압의 압력으로 추출할 수 있도록 제가 이 버튼을 세이브를 해놓은 겁니다. 그래서 저만의 이름,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이름을 업데이트 또는 이유를 해서 저는 11, 8, 6기압을 추출할 수 있게끔 세팅을 직관적으로 해놨습니다. 할 수 있게. 근데 예. 이제 궁금한 게 일반인들이 이게 돌발 질문이에요, 항상. 네네. 저는 항상 돌발 질문인데 일반인들이 이 가변압이 됐을 때 네네. 커피 맛의 차이를 좀 알 수가 있나요? 저희가 그 정도로 느낄 수 있냐 그런 질문이에요. 6년 동안 왜 6년이나 시간이 걸렸냐면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새 차가 나오든 새 개가 나오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변수로 인해서 업데이트가 된단 말이죠. 그동안 그 업데이트 완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출시를 미뤘던 거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완성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지금 질문 잘 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할지라도 각 버튼별로 이렇게 가변을 줬는데 정말 이렇게 구현이 되냐? 이게 이제 직관적으로 우리가 맛을 봐야 안다는 거죠. 6년 동안 저희가 카페쇼나 수많은 전시회 때 또는 로스팅 업체나 커핑을 하신 분들한테 브라인 테이스팅을 해가지고 한 가지 원두 가지고 세 가지 가변함을 줌으로써 틀린지 테스트를 한 결과 99%다 맞추셨습니다. 그래서 저거는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굉장히 돌발 질문인데 이렇게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시네요. 잘 확신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계에 대해서 대부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. 이거 되게 어려운 기계 아니냐, 탑바이스나 쓰는 거 아니냐, 난 커피를 잘 모르는데 이걸 써야 필요가 있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역설적으로 반대로 봤을 때는 오히려 커피를 못 오시는 분들, 원두의 특성이 일정하게 않은 분들, 그걸 잘 못 맞추는 분들, 그거에 대해서 가벼운 내가 세팅을 해놓음으로써 어느 초보자가 사용하더라도 일정하게 맛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. 실제로 우리 김현수 팀장한테 이제 뭐 같이 질문을 드려보자면 실제로 하이엔드 머신은 사실은 누구의 실력이 좋아하는 거예요? 일반인들이 과연 쓸 수가 있나요?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일반인분들 이제 소위 얘기하시는 처음으로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이엔드 머신을 쓰시든 아니면 좀 중저가형 머신을 사용하시든 컨설턴트나 아니면 내 주변에 매니저들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조금 더 거기서 시간이 지나고 소비자분들이 이제 창업자분들이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능적인 부분이 받쳐주는 머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하이엔드 머신은 진짜 고급 장난감이지 않습니까? 고급 장난감인데 이것도 기능을 알아야 쓸 수가 있는 건데 사실은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. 어떻게 보면 버튼만 누를 줄 아는 그런 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자동 프로파일에 대해서 뭐 내가 일일이 안 건드려도 될 수 있는 그게 될 수 있다는 거죠. 뭐 또 한 가지 장점을 말씀드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소비자는 자기가 로스팅하든지 로스팅하는 업체에다가 원두를 받더라도 로스팅하는 업체가 대부분들이 기계의 기능력이나 일정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항상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가는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. 맨날 근데 가보면은 이 기계 이 압이 일정하지 않거나 또는 이 온도가 일정하지 않거나 이런 프로파일이 정확하지 않아서 또는 사용자의 부주의임에서 맛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 기계를 쓰는으로써 되게 많이 좋아하시죠. 컴플레인이 확실히 줄었고 자기만의 원두를 가지고 프로파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나만의 맛있는 원두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그게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이 가변의 장점을 많이 들었네요. 네. 그러면 또 다른 뭐 또 장점이 있나요? 이제 다 이제 쓰는 거지만은 다 알지만은 뭐 요즘에는 이제 스프링,
이거 진짜 사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. 저 초창기에 이거 하다가 손 진짜 많이 됐어요. 특히 초보 시절에. 지금 시간 재보시지 모르겠지만 따오케 같으면 지금도 손에 띄었을 겁니다. 뜨거워서. 이 살신성인에서. 이거 전혀 안 뜨겁습니다. 그러니까요. 제가 한번 해볼게요. 네. 진짜, 저 움찔했어요, 사실, 처음에. 혹시나 될까봐. 지금도 안 뜨겁습니다. 예. 그리고 제가 한번 외관을 한번 볼게요. 예. 사실 외관 얘기를 뭐 좀 해야 되잖아요. 저도 사실 디자인 되게 중요하거든요. 예. 디자인 안 이쁘면 사실 쓰기가 싫습니다. 그래서 한번 쫙 보겠습니다. 이게 금색이네요. 골드로 네. 외관을 좀 마무리를 했고, 좀 고급지게 좀 각진 형태네요. 네. 그죠? 이거 한번 쭉 지켜보겠습니다. 로고 멋있습니다. 지금 이 로고에 문양이 그려진 게 뭐죠? 이제 이태리에서 이 로고를 쓸 수 있는 업체가 베제라 우리 이태리 베제라사하고 네. 알파 로메오라는 자동차 회사 이 두 회사만 이 로고를 쓰고 있는데요. 이 로고가 이제 좀 역사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이태리 밀라노에 비스콘티 가문이라는 네. 오래된 이제 가문이 있습니다. 두오모 성당 이런 거 들어봤을 때요. 네. 그거를 건축한 가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비스콘티 가문의 상징적인 이제 문양, 이태리 하면 상징적인 문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아무나 쓸 수는 없고요. 밀라노에서 이제 오래된 회사, 국가에서도 이건 저거 함부로 못 쓰게 하는 그 문양을 이제 우리 베제라사와 알파 로메오라는 사만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진짜 별 의미 없이 물었는데 이런 역사 굉장히 저 지금까지 이걸 정말 많이 봤는데 이걸 오늘 알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거 대부분 오해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게 뱀이냐 용이냐 하시는데 이제 사실 뱀입니다. 뱀이 이 사람을 물고 있다는 형상인데 구하는 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뭐 제가 100% 공부를 한 건 아니고 이제 베제라 우리 이제 본사에서 물어봤을 때 비스콘티 가문에 이제 전쟁이 났을 때 십자군 전쟁이든 그때 이제 자기 아들이 위험에 처했는데 뱀이 구해줬다 해서 그때부터 신성시했다라는 이제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머신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가문까지 나왔습니다 지금. 이거 재밌네요. 근데 이게 그 보일러가 지금 독립인가 아니면은 일체형? 예, 보일러는 이제 열교환식 보일러입니다. 열교환식. 일체형이라고 보시면 되는 일체형이고. 예. 그리고 뭐 그룹별로 이제 펌프가 있고요. 그룹별로 펌프는 네, 따로 그러니까 있고. 펌프가 총 3개가 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로터리 펌프 임펠러라는 펌프가 하나 있고요. 메인이. 그리고 각 그룹별로 가변을 되려면 각각 그룹마다 펌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이쪽과 이쪽 각 그룹마다 펌프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펌프로 인해서 가변을 주는 거고요. 괜찮네요. 그리고 또 딴 거? 그리고 그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이제 항상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그 오토 스티머. 오토 스티머. 네. 그걸 우리 팀장님께서 안 해주시고 우리 김영수 팀장에게 이걸 놓칠세라. 왜냐하면은 이게 또 창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게 스팀이 잘 놓치는데 그렇지, 어떻게 그렇지. 하셔야 되냐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가까이 와갖고 보여주시면은 그 세팅이 따로 가능합니다. 여기 보시면은 스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총 3개의 세팅이 가능하고요. 그리고 여기 우유 온도 조절 버튼이 있고 요거는 이제 요걸로 들어가야 되죠. 네. 요거 프로그램을 눌러주시면은 이쪽에 버튼이 깜빡깜빡거리면 그때부터 세팅이 가능하고요. 그 온도 조절이 별도로 가능합니다. 이제 스팀 온도를 조절해 주실 수 있고 그리고 또 폼의 양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. 이거 진짜 편하다. 네.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4단위로 조절이 되고요. 네, 퍼센테이지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각 매장에서 본인이 원하는 정도에 따라 세팅을 하신 다음에 세이브 버튼 눌러주시면은 저장이 됩니다. 저 처음 10몇 년 전에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. 저 19짜리 썼습니다. 손대고, 진짜, 그랬었는데 참 많이 편해졌네요. 네. 진짜. 근데 사실 저희도 뭐 매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바리스타의 역량을 좀 중시하는 편이라 이 오토 스티머는 쓰진 않고는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저희처럼 이제 어느 정도 직원들이 이제 역량이 있는 직원들이라면 뭐 저게 굳이 뭐 큰 필요가 있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필요합니다. 역량이 있더라도 특히 바쁜 매장들, 테이크아웃이라든가 그런 매장들은 사실 저게 진짜 많이 필요하잖아. 그래서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카페 라떼 폼 같은 경우는 프로바이스타만큼 못 따라간다고 는 사실은 맞는 것 같지만 카푸치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. 바쁠 때 여기 밀어 넣어놓고 그냥 딴 거 하고 있어도 되니까. 흔히 뭐 카페 라떼 6잔과 카푸치노 6잔 날라가면은
눌러놓고 이걸 또 할 수 있는 그렇죠. 동시에 나갈 수 있는 그렇죠. 사는 거죠. 사실 저희가 많이 필요하긴 한데요. 아직까지도 저희가 좀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아직까지 차마 못 쓰고 있지만 추천은 하는 편입니다. 네. 그리고 그 얘기 안 해주신 부분 중에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